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6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월 3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일진은 이밀일이 됐는데 오늘은 중요한 것이 절기상 경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칩 절입이 오늘 오전 06시 09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칩 전이냐 아니면 경칩 절입 이후냐에 따라서 사주 명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명식을 보기에 앞서서 그냥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어떤 절기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경칩 절입 시간을 통해서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사주 명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24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맨 먼저 있는 것은 우리가 양력을 뜻합니다. 음력이 아니라 이건 양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5월, 6, 7, 8월, 9, 10, 11월, 12월, 1월, 그 다음에 이제 한 해가 넘어가면 다시 2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양력 기준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명리학에서 월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알파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12지지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양력으로 2월 정도는 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은 묘월이 되는 것이고, 4월은 진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양력으로 7월은 미월이 되는 것이고,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은 6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이제 축월, 그 다음에 다시 한 해가 바뀌면서 인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2월에서 3월로 넘어가고 3월에서 4월로 넘어간 것을 우린 기본적으로 매 첫날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개 보면 2월 1일 날 2월 달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3월 1일 날 3월 달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갈 때는 매 첫째 날 1일 날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 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처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와 추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로와 상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과 소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과 대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월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고 묘월에서 진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 맨 먼저 있는 절기가 월이 바뀌는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이 되어야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양력으로 대개 하면 입춘 절입 시간이 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칩은 경칩 절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월이라고 해서 2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고, 3월이라고 해서 3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절입 때는 요 시점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한번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핸드폰 만세력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러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이제
책자 있잖아요. 만세력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서 일일이 만세력 그 만세력 책자를 찾아서 사주를 뽑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세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자체에 어플이 있어서 어플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뭐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이게 이게 붓펜 같은 경우로 사주 볼 때 다 일일이 수기로 다 써서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 자체에서도 명리학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많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일단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요 강의를 녹음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금 5일날 하고 있고요. 이거는 6일날 포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걸 클릭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3월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묘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묘월 안에는 제가 24절기 중에서 경칩과 춘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월 이렇게 3월 정묘월이 묘월은 기해년 때는 정묘월이 되는 거니까 묘월에는 경칩과 춘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진월이 되면서 청명과 고구가 있다 그랬죠. 청명과 고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5월 같은 경우는 4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24절기 중에서 입하와 소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입하와 소만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런 절기, 소만, 요 같은 경우는 소만이 되겠지만, 요 아래에 있는 절기로는 월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맨 먼저 들어오는 요 절기를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월이 요거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같은 진월 같은 경우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묘월 같은 경우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날짜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양력으로는 2019년 3월 6일 수요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30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사주를 볼 때 양력으로 사주를 푸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음력으로 사주를 푸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양력이 됐건 음력이 됐건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꼭 양력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음력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생년월일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경칩이 언제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3월 6일 6이라고 하는 것은 24시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게 저녁 6시였으면 아마 이것을 18시 09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8시가 아니라 그냥 6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오전 6시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죠? 12시는 낮 12시가 될 것이고, 이거는 춘분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월이 바뀌는 것은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칩, 먼저 들어온 경칩 때 바뀌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사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의 절입 시간은 3월 6일 양력 3월 6일 06시 09분에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절입 시간 전후로 해서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칩 절입 시간이 2019년 3월 6일 양력으로 오전 06시 09분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6시 09분인데, 요 시간대는 언제냐면 묘시에 해당이 되죠. 묘시라고 하는 것은 05시 30분에서 우리나라가 동경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05시 30분에서 07시 30분까지가 묘시에 해당이 되니까, 경칩이라고 하는 절입시간은 요 묘시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06시 09분이기 때문에 이 절입시간 전에는 월령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06시 09분이 아니라 이거를 06시 08분으로 사주를 뽑게 되면은 월령이 아직 경칩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인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06시 09분으로 해서 사주를 풀게 되면 월령인 병인이 바뀌어서 정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칩 전이냐 경칩 후냐에 따라서 사주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칩 전으로 사주를 풀게 되면은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해년, 병인월, 이민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칩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해년, 월령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묘월, 이민일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일지는 똑같이 이민이 되는 것이죠. 월령만 바뀌게 되는데 월령도 인월이냐 묘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병화냐 내지는 정화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간과 월령을 한번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칩 전이면은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경칩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맨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대해수라고 했고요. 큰 바다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뭐 호수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인월에 태어난 임수나 뭐 묘월에 태어난 임수나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초춘에 해당이 되죠. 맹춘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뭐 초봄이라고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전계절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약하고 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겠죠. 목은 여기가 제왕지가 아니고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목은 굉장히 왕하고, 임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는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그래서 수는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중에 있는 간목이 본기이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병화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식신격이 됐건 편제격이 됐건 일간이 약하고 목은 왕하고 편제인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간이 약해서 설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 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보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 대수라든가 이렇게 바다라든가 호수로 놓고 본 건 똑같습니다. 근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어떤 때에 해당이 되냐면 초춘은 아니고 이건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그러니까 봄이 이제 깊어진 때예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중춘 시절에는 뭐냐면 한기는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놓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춥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함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묘월에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더라도 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무토로서 수를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묘월이라 하더라도 약간 한습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로서 조우하는 용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인월은 기본적으로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화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묘라고 하는 것은, 묘는 목은 뭐예요? 이때는 임관지도 왕하지만 이거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어떻게 되죠? 병지를 지나서 사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지. 그죠?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은 약한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은 약합니다.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격으로 놓고 보지만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이 해당이 되겠죠. 뭐 묘 중에 있는 지장간은 간목,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묘 중에 있는 간목은 격으로 치용하지 않고요. 용신으로 또 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에 있는 것은 그냥 을목만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뭐 을목에 투출을 해도 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을목에 투출하지 않아도 그냥 월지 자체로서 용신 격국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상관격이죠. 자,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약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일간인 수는 약하고 상관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 목, 진, 상, 관, 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상관격이죠. 진상관.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답니다.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약하고 식신은 왕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엄격하게 용어를 따지시는 분들은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 식신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목이 한두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월지 자체가 식신이라 하더라도 목국을 이루게 되면 마치 전체가 다 상관격과 같기 때문에 뭐 이거를 식신으로 구분하고 상관으로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던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던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일간이 약한 것이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뭐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같은 수인 비견이나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같은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게 되면 상관격이 인성을 보아 생조를 받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왜 인성이 있는 것이 좋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수가 있게 되면 물론 예를 들어서 수가 있게 되면 임수가 수의 어떤 방주를 받는 것은 뭐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목광절의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목을 생해주는 패단이 있어요. 하나의 이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안 좋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금이 있게 되면 수도 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재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게 되죠. 경금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그러면 인성이 있는데 똑같은 뭐 경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관격에서 일간도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목을 제해는 역할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목은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신금 가지고는 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신금이 있어서 있으면 수도 생해주게 되고요. 본기인 을목이기 때문에 그 을목을 제할 때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칠살은 경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칠살은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인목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목이 다시 이렇게 왕해졌을 때는 이런 경우는 원령 자체는 을목이지만 이거는 쉬운 말로 목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전체가 거의 뭐
간목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 목국이 형성된다거나 뭐 타 간지로 목이 다시 한두 점 있어서 목이 다시 왕해질 때는 이때는 경금 가지고는 신금 가지고는 힘들고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묘월에 인월에 묘가 있으면 이때는 경금 말고 신금이 있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여기 벌써 인목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는데 이때는 신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경금이 있는 것이 좋고요. 원래 이렇게 신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이 신금 가지고 왕목을 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준 것이 훨씬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금으로서 생수를 받게 되면 이제 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전 계절에 엄동설안의 한기는 이미 없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해 줄 필요는 없고요. 필요해 줄 것이 100% 없다라고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용도가 없지만 수가 다시 더 태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병화도 필요하게 되고 무토도 필요한데 뭐 인성 정도만 얻었을 때는 임수가 이렇게 왕량해져서 뭐라 그러죠? 충쇠하는 그런 충분한다 그러죠. 충분지성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토를 쓰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인월과 묘월의 차이가 있다라면 물론 목은 왕해지게 되죠. 인묘월의 차이는 목은 똑같이 왕해지게 되는데 인월은 초춘이라 약간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묘월은 이제 한기가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놓고 봤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로서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묘월은 화로서 조우해 주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해지게 되니까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목도 제해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목이 인중 간목 이 아니라 묘증 을목이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갖고 명식을 보게 되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적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지우겠어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 자, 입춘이 아니죠. 경칩 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경칩 후로 보게 되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경칩 전으로 보게 되면은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 가지고 연지는 기해가 되겠죠. 연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뭐 경칩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떠나서 뭐 이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거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인해 한목에서 목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해묘가 합하죠. 해묘 반합해국이죠. 반합회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상태로 놓고 보더라도 인해가 한목하니까 목이 왕해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칩 후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해묘가 한목해서 목이 왕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뭐 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완전 목국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미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미시가 됐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병인이 되는 것이고 월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정묘월이 되겠죠. 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병인월이었을 때 제가 강의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간이 신금일 때 있잖아요. 일간이 신금일 때 이 병화하고 일간 신금이 서로 탐합하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탐합하지 않지만 이게 월이 바뀜으로 해서 정묘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임수하고 정화하고 이제 탐합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이 일지가 인목이죠. 인목. 여기도 뭐 똑같은 인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의 한목의 임목을 보게 되니까 이것도 목이 왕해지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묘 한목에 또 인이 있으니까 또 목이 왕해지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목은 어느 이쪽 사주가 더 왕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쪽이 더 왕한 걸로 놓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거 제왕인 것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왕 아니고 임간이잖아요. 똑같은 요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은 이쪽이 더 왕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병화가 인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용도가 있지만은 묘월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조호해주는 용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도가 없는 상황인데,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화가 임수하고 이렇게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을 하려고. 근데 이것이 생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임이 합화 목격으로 되느냐, 이것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냥 탐합으로 끝이느냐는 생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정임이 합해서 합학 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월령이 목왕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도 목이 있고 연지에도 해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해묘합 해서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합화 목격, 즉 합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합합격, 그죠? 이거는 쉬운 말로 이 사주가 됐건 일단은 임수인 일간은 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은 왕해지게 되고 병화가 투출했건 정화가 투출했건 식신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게 되는 거니까 수목 이거 요 사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격식으로 이렇게 명식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수목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생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칩에 따라서 이게 사주가 나눠졌기 때문에 경칩 기준으로 해서 경칩 전의 시간만 여기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칩 후에 이 명식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경칩 이후에 생시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까 경칩 절입이 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자시, 축시, 묘시만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경칩 이후가 되는 거니까 묘시 일부하고 그 이후로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시까지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입이 있어서 월이 바뀔 때는 생시도 적용되는 생시가 그 절입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맞게 다 알겠죠. 자, 이거는 경칩 전에 만들어진 사주 명식이고요. 이거는 경칩 이후에 만들어진 명식인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 계묘시가 경칩 절입 시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생시는 경자신축 이민 계묘인데 6시 8분까지 태어난 사주는 요 계묘시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시 9분부터 태어난 명식은 여기서부터 묘시부터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묘시부터 해시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진시라든가 사시, 오시, 미시, 신유술, 해시까지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칩 전으로 봤을 때 이것도 수목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일간을 생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와야 되는데,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목국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력이 굉장히 작게 되는 것이고요. 이민시가 된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시간에 있는 임수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겠죠. 물론 연지에 있는 해수에 미근이나마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공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를 종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이거를 뭐 계묘시라든가 이민시가 됐을 때 이거를 일간을 버리고 종합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더 세밀하게 말하면 기명종합격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굳이 종합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격으로 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종합격 내지는 뭐 기명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탁해지는 거예요. 원래 목으로 종하는 거잖아요. 일간임 수를 버리고 목으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건 탁해지게 되고, 이 기토가 목이 왕한다고 해서 기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종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경칩 전으로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경자시나 신축시 정도면은 뭐 이렇게 경금신금이 임수를 생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자에 통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수는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지만은 자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인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축에 통근해서 들어오게 되고 임수도 축에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 종합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입춘 후에 경칩이죠. 자꾸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경칩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 아까 제가 임수하고 정화가 이렇게 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 생신을 하나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갑진시만 한번 놓고 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임이 합하죠. 정임이 합하고 월령 자체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왕왕절에 해당이 되고, 지지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해 묘도 합하지만 인, 묘, 진 완전히 동방목 방을 완전히 다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동방목.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합화격은 합화격이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기격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에서 진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진시를 봤기 때문에 이 화기격은 오히려 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기토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약간 문제는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정화가 기토를 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수하고 합하기 때문에 기토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공력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기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기토가 아니라 기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갑인 같은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갑인월도 만약 연이가 갑인연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정한 합화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갑인연이 되면 묘월이 되면 정묘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깔끔한 합화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임 합화 목격의 깔끔한 합화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인이 아니라 이건 기해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인년에 이렇게 깔끔하게 합화되는 사주를 보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격국을 놓고 봤을 때 내격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70% 이상은 거의 내격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일부 한 10%에서 한 15%, 20%는 종격 있잖아요. 전왕격, 종격, 그 다음에 일부 합화격. 이 합화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같이 갑인의 정묘, 이민, 갑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한 15%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5% 정도는 뭐냐면 그 외 기타 제격이라 해서 진짜 특수한 격국이세요. 뭐 육을 서기격, 도충격, 충내에서 들어오는 무슨 격, 뭐 겁나게 뭐 많은 그런 격들인데, 그런 격들은 솔직히 말로 보기 힘든 격국인데, 그거는 이론상 공부하는 것은 물론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때 그런 것까지 이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것들도 거의 내격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10정격 있죠. 정관격, 평관격 내지는 칠살격,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인격, 편인격, 걸록격, 뭐 양인격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환격 중에서 뭐 곡직 인수격, 그 다음에 염산격, 종혁격, 뭐 가세격, 그 다음에 또 수가 되는 거는 윤학격에 해당이 되고, 종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으로 종하는 종살격, 인성으로 종하는 종인격, 상관으로 종하는 뭐 종악격, 재성으로 종하는 뭐 종재격, 이 정도만 놓고 보시면 웬만한 격국은 80% 이상은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합합격은 갑기합화토격, 을경합화금격, 병신합화수격, 정인합화목격,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게합화 화격이 있는데, 이런 합합격도 좀 좀체로 보기가 힘든 격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내격을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사주 격국에 대해서는 너무 특수한 격국을 공부하지 마시고, 넘들 이제 물어보죠. 공부하는 너 혹시 뭐 육을 서기격이라고 아냐, 그런 거 너무 모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런 격국 보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는 합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인월에서 정묘월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인월과 묘월에 또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한 또 29일, 뭐 28일 정도 또 묘월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병인월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다시 이제 인월을 공부하려면 내년 경자년 인월까지는 뭐 인월을 보기가 힘드니까, 뭐 혹여 이제 인월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제가 인월 강의한 것들 이렇게 복습해 두시면은 복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